마지막 고비. 절대로 그 남자는 안 된다. 아버지 하시기 전에 관둬. 혜지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기운이 빠지고 있었다. 이미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딸이 사랑한다면 엄마가 만나줄 거라고 생각한 거다. 엄마가 예상보다 더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진우가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성 치매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가 있다는 것. 그것도 이혼한 편모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그녀의 엄마는 단정 지은 것이다. 아버지 빼고 언니, 동생까지 진우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모두 펄펄 뛰며 반대를 했다. 평상시에는 혜지에게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커다란 암초가 되고 있었다. 결국 누구 하나 그녀 편이 없었다. 도대체 그 남자 뭐가 불겠다고 그런 남자 만나는 거야? 그녀의 엄마가 감정이 다시 욱해졌는지 냅다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전에 헤어졌다고 했잖아. 실컷 울려놓기나 하고. 자고로 남자가 여자 올리는 거 안 되는 거야. 울릴 짓을 왜 하냐고. 그건 엄마, 서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만나보고 생각해 주세요. 네? 듣기 싫어. 정 그 남자 사귀려거든. 아예 여기서 나가. 나가서 다신 집에 얼씬할 생각도 하지 마.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구질구질한 장면이 바로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걸 보니 혜지는 속상하고 기가 막혔다. 이 상황에서도 혜지는 드라마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혜지는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할 줄을 몰랐다. 엄마는 유독 그녀에게만은 곰살맞은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었다. 게다가 그녀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자유방위명으로 키워졌었다. 그렇게 혜지를 키운 엄마인데 딸이 사랑하는 남자 앞에선 그 누구보다 커다란 장애물이자 벽이었다. 그러나 이 벽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다른 장애들은 뛰어넘을 수가 없다. 혜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이 벽을 뚫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주는 의의 인물이 떠올랐다. 그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작전을 세워보자. 서광이 비치자 혜지는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씩 웃었다. 혜지는 진우와 만나는 자리에 조카 서연을 데리고 나왔다. 조카는 진우의 열렬한 팬이다. 그러나 조카는 오랜만에 진우를 보아서인지 손가락을 입에 물고 그저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서연아, 이 아저씨 누구인지 알지? 혜지는 서연이가 진우를 못 알아보는 눈치이자 초조해졌다. 이 녀석이 지금 유일한 희망인데. 한참을 그렇게 말끄러미 쳐다보던 서연이 드디어 진우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서연은 혜지의 눈치를 살살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임모부? 혹시라도 이렇게 말하면 혜지의 모에게 혼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화를 낼 줄 알았던 혜지는 씩 웃음 지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다. 그래, 이모부야. 그제야 서연은 진우에게 달려가 안기고 뽀뽀세례를 퍼부었다. 이모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진우가 미소 지으며 서연의 머리를 반갑게 쓰다듬어 주었다. 혜지가 무슨 생각으로 서연을 데리고 왔는지는 그녀만이 안다. 셋은 놀이공원으로 놀러갔고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혜지는 시부모님 생신 준비에 바쁜 언니에게 선뜻 서연이와 놀아주겠다고 제의했다. 놀이공원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니 그녀의 언니는 이게 웬 횡재냐 싶어 앞뒤 생각 않고 혜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혜지는 놀이공원에서 노는 내내 거의 세뇌교육 수준으로다 서연을 연습시켰다. 이따 집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오늘 이모부랑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나서? 난 이 세상에서 이모부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은? 이모부가 제일 예쁘고 착해요. 좋았어. 그리고? 나도 이모부랑 살고 싶어요. 얘 좀 봐. 그건 아니지. 네가 왜 우리 진우 씨랑 같이 살고 싶냐? 얘가 큰일 날 소리 하네. 진우 씨는 내 거란 말이야. 알았어? 혜지와 서연이 한참 실랑이를 벌일 동안 진우는 아이스크림 3개를 사들고 왔다. 진우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혜지는 헛기침을 하며 서연에게 다짐을 했다. 하여간 서연이 오늘 시킨 대로 잘해라. 그러면 이모가 아이스크림 몇 개 사준다고? 만날 100개. 그래, 100개.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지만 혜지는 아주 작은 희망인 조카 서연이부터 시작해서 희망의 씨를 뻗으려 점점 위로 올려보낼 속셈이었다. 저것이 이렇게 쓸모있을 때도 있었네. 혜지는 혀로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서연을 오늘따라 더욱더 애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유정은 자신의 고집불통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 회사 관둘래요. 아니 이 녀석이 너 전에 했던 말과 다르잖아. 적성에 안 맞는다니까요. 전공이 연극영화과인데 처음엔 무대 의상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 기웃거렸지만 그런 건 코빼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일은 하나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배우라는 거잖냐. 직원들이 다들 나 싫어해요. 내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리는데요. 낙하산 하면서 특히 팀장님. 그거야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저에게 회사 물려주실 생각이라면 노땡큐입니다. 왜 자신이 만든 회사는 꼭 자식에게 되물림해줘야 돼요? 난 회사 다니는 게 미치도록 싫은데. 왜 회사에 앉아있는 인형이 되어야 하냐고요. 이 녀석이 이 아빠가 피땀 흘려 일으킨 회사야. 이 회사 덕분에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산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남의 손에 맡겨? 하여간 그러니까 재벌들이 단체로 욕 얻어먹는 거예요. 뭘 그렇게 먹을 게 있다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그러는지 원. 제가 이 회사에 쓸모없는 사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하나는 있어요. 다음에 회사를 맡을 경영자는 회사 내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고 해보세요. 난리 날걸요. 눈앞에 당장 비전이 생기니 모두들 열심히 일할 거고 그런 게 사기 진작이라는 거죠. 아휴, 정말 이 회사에 욕심 없는 거냐? 네. 에휴, 그래. 너에게 회사 맡기는 것은 포기한다고 치자. 그래도 사위한테라도 아빠 무슨 6, 70년대 드라마 찍어요? 무슨 사위한테 물려줘요? 차라리 저에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돈을 수배, 아니 수백 배로 불려드릴 테니. 이제 배우는 벌써 물 건너간 것 같으니 공연기획자 내지는 제작자가 될래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묻자. 저번에 공연 후원해달라고 한 그놈, 마임리스트인가 뭔가 하는 그놈 말이야. 혹시 너 그 배우가 마음에 들어서 후원해달라고 그런 거였냐? 공연하는 거 한번 봤는데 어디 애비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는 거 어떠냐? 유정은 아버지 말에 당황되어 얼른 말을 받았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바쁜데. 그리고 그냥 팬인 거지. 그 사람하고 별 사이 아니에요. 별 사이 아닌데 그렇게 애비 돈을 가져다 써? 여하튼 그놈 한번 데리고 와봐. 그놈 만나게 해주면 내 말대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테니. 유정은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내려면 그녀는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어떡하지? 아빠 마음만 돌리기만 하면 탄탄대로인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길을 잡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유정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렇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녀는 누구에겐가 문자를 보냈다.
부탁드릴 게 있는데 잠깐 뵈면 안 될까요? 유정. 진호는 유정의 문자를 받고 그녀를 만나려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혜지에게 차이고 당분간 여자에겐 눈을 돌리지 않을 결심이었지만 볼수록 호기심인 유정의 문자엔 흥미가 생겼다. 진우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와 전혀 관계없는 자신을 만나자고 하다니 진호는 다시금 자신감이 살아났다. 참, 어쩔 수 없다니까 이놈의 인기는. 그러나 유정과 만난 순간 그녀는 진짜로 순수하게 부탁만을 하려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죄송해요. 바쁘실 텐데. 유정의 말에 진호는 가볍게 고개를 내저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저한테 부탁하실 일이 뭘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빠 좀 만나주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죄송해요.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빠께 저한테 투자하라고 했더니 그때 본 그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시네요. 그때 본 그 남자? 혹시 그게 진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진우는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 여자 뭐야? 그는 유정의 부탁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진우에게 직접 부탁하시죠. 아빤 사익감을 생각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진우 씨 사랑하는 여자 따로 있잖아요. 아니, 그럼 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신을 대따로 생각하는 그녀에게 은근 빈정상한 진우는 뚱하게 대꾸했다. 그런 진우에게 유정은 변명하듯 말했다. 뭐 일종의 연기죠. 한 번만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우 씨도 제가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진우는 기가 막혔지만 너무도 뻔뻔하고 당돌한 유정을 빤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딘지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은 그녀를 보며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진우에게 호감이 있어서 유정 씨가 다가갔던 거 아니었나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호감이 있었죠. 호감 없는데 뭔 영광 얻겠다고 공연 쫓아다녔겠어요. 뜻밖의 그녀 대답에 진우는 철렁하며 혹시 이 여자 때문에 진우가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진우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가 얼른 이어붙여 말했다. 물론 남들이 생각하는 거가 다르지만 또 모르죠. 진우 씨에게 애인이 없다면. 묘한 여운을 주는 그녀의 말에 진우는 서둘러 답해 주었다. 그래요. 부탁 들어드릴게요. 유정 씨 아버님 한번 뵙죠. 궁금하네요. 유정 씨 보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진호의 대답에 유정이 활짝 웃었다. 어머, 고마워요. 나중에 제가 근사한 곳에서 한턱 쏠게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진호는 예의상 말을 했지만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조금 언짢았다. 은근히 얼굴이 두껍군. 나보다 한 수 위야? 진호는 처음으로 자신과 대적할 만한 호적수를 만난 것 같아 왠지 전투심이 불타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묘한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혜지는 언니 집 앞에 차를 세워 서연을 내려주었고 언니는 서연을 마중 나왔다가 자연스럽게 진우와 인사를 하게 되었다. 혜미는 진우를 보더니 몹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서연이 때문에 애써 참고 있는 듯했다. 지금 오니? 응, 언니 나와 있었네. 서연이 많이 졸릴 거야. 차 안에서 눈이 반쯤 감겨 있더라고. 인사해, 진우 씨야. 진우는 조용하지만 정중하게 그녀의 언니에게 인사를 했다. 혜미는 그런 그를 보자 경계하는 눈빛을 풀고 인사를 받아주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혜미는 혜지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말하던 그 남자? 혜지는 진우 눈치를 보며 조용히 끄덕였다. 혜미는 진우를 탐색하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진우의 선량하고 반듯한 모습에
처음이 경계의 눈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래, 둘이 서연이 봐주느라 수고했다. 혜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조심스레 나누시며 언니가 할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다른 때 같으면 차나 한 잔 마시고 갈래? 라고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이 없다. 조금 실망한 혜지가 돌아서려 하자 혜미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잠깐 차 마시고 가라. 혜지는 숨을 흠뻑 들이마시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됐다. 서연을 침대에 뉘고 나서 혜미는 차를 준비했다. 식탁에 3명이 둘러앉았다. 어색함을 깨려고 혜지가 입을 열었다. 형부는? 알잖아, 내 형부. 참네. 형부 없으면 그 코딱지만한 회사가 안 돌아간단다. 나도 그 사람 얼굴 까먹고 있어. 아, 늦어. 허구한 날 늦어. 난 아이들 2명 데리고 낑낑대고 사는데 밖에 나가서 뭐하고 다니는 건지. 혜미는 너무 편안하게 말이 튀어났다 싶어 진우 얼굴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진우는 둘이 대화에 끼지를 못하고 신병의 각진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차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다. 진우씨, 그냥 편히 앉아요. 웬일로 혜미는 진우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그제야 진우는 조금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었다. 집에서 진우씨 반대하는 거 알죠? 아마도 힘드실 거예요. 진우는 고민하는 표정이더니 자신이 들고 다니는 수첩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다. 이미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혜지 씨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겠지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솔직히 나도 반대해요. 혜미의 말에 혜지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 끼어들었다. 언니, 나 이 사람 포기 못해. 진우 씨 아닌 다른 남자 생각 못하겠어. 왜들 그래?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혜미는 혜지의 말에 그녀를 어린애 바라보듯 보다가 주의를 주며 말을 이어갔다. 좀 가만히 있어. 진우 씨와 얘기하잖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 노력할 거예요. 저에겐 혜지 씨가 전부예요.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머니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혜미의 말에 혜지가 기어이 소리를 질렀다. 언니! 혜미는 눈살을 찌푸리며 혜지를 흘겨보고 조용하라는 듯 쯧 소리를 냈다. 진우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 대답은 상대방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었다. 이 물음에는 함정이 있었다. 어떤 답도 혜미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그런 함정. 혜미는 진우에게 더 이상 할 말 없을걸? 이라는 조소를 슬며시 흘렸다. 그러자 진우가 수첩에 뭔가를 빠른 속도로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혜지는 언니와 차를 마시는 것에 후회가 밀려왔다. 어머니와 혜지 씨는 물건이 아닙니다. 선택을 하다니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힘들어도 같이 보듬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따로 살든지 같이 살든지 언제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사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혜지 씨한테 잘할 거고 혜지 씨 입에서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줄 겁니다. 이건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혜미는 진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능력도 있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맑은 품성을 갖고 있는 듯한 이 남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장애가 있는 남자. 혜지와 나란히 앉아있는 진우를 보니 둘은 퍽이나 잘 어울려 보였다. 혜미는 문득 자신이 지금의 남편을 선택했을 때를 떠올려 보았다. 그때 그들은 조건으로 따지면 최저 커플이었다. 서로에게 만족한 조건이었기에 잘 살 거라 생각했다. 사랑은 천천히 키워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조건과 사랑은 정비례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변치 않은 마음인데 처음과 달리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던 햄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내가 누구부터 설득하면 되지? 진호는 조금 긴장을 하고 있었다. 여자를 수없이 만나봤어도 여자 쪽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게 여자는 잠깐 즐기는 상대였다. 그래서 사귀는 여자의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해왔었다. 떨고 있는 진호와 달리 옆에 앉아있는 유정은 태연하고 느긋한 표정으로 꼬치꼬치 잔소리를 해댔다. 아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어떡해요. 허리에 힘 딱 주고 자신만만함이 가득한 눈빛을 마구마구 쏘아야죠. 여자친구 부모님 처음 배워요? 네. 진호가 매우 덤덤하게 대답을 하자 유정은 조금 당황을 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유정은 진호가 선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기에 당연히 여자친구 부모님들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진호 씨 같은 사람이 여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에이, 설마 나이가 몇 갠데. 괜히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유정에게 진호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유정 씨 이제 보니 자뻑이 엄청 심하시네요. 아니죠. 솔직히 그 나이에 뭐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 나이 되도록 뭐 했어요 도대체? 진호는 유정이 말에 욱한 채로 항변했다. 제 나이 아직 30도 안 되었어요. 남자 나이 29이면 한창 때라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직 연계라고요, 연계. 연계는 무슨? 요즘은요. 연상연하가 대세라 남자가 29이라고 해서 연계 취급 안 하거든요. 그리고 29이면 내년이면 꺾어진 환갑이잖아요. 안 됐지만 언제나 푸르는 청춘이 아니랍니다. 진호는 자신을 가지고 노는 유정이 얄미우면서도 따지지 못하고 당하는 자신에게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러는 유정 씨는 도대체 몇 살이에요? 나보고 나이 많다고 구박을 쳐주는 아닌 것 같은데. 진우의 말에 유정은 눈을 여우눈처럼 채뜨고 바라보았다. 차, 기가 막혀서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26이에요. 26.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만으론 24이라고요. 24. 아하, 그러세요. 전 저보다 훨씬 누나인 줄 알았습니다. 진호가 입을 실룩거리며 살짝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도 과히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다. 이 여자는 여태 만난 여자 중 이성이 아니라 왠지 동성같이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네. 처음인데 이런 여자는. 서로 툭닥거리고 싸우고 있었지만 진호는 조금씩 그녀에게 흥미가 생겼고 그녀의 행동과 말이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싸워도 서로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놀이처럼 정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유정의 아버지가 그들이 앉은 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유정은 진호 옆 허벅지를 쿡 찌르며 속삭였다. 오늘 잘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알았죠? 네, 마님. 진호는 유정이 말에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 뭔가 몽글거리는 것을 느꼈다. 유정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아니 마치 30년을 같이 산 부인같이 가깝게 느껴졌다. 이런 요상한 감정은 또 뭘까? 얄미운 유정이었지만 이상하게 진호는 그녀가 밉지 않았다. 그녀의 옆모습을 살짝 바라보았다. 웃는 입가에 살짝 보조개가 패였다. 제법 귀엽네. 진호는 아까와 달리 편안한 미소를 흘렸다.
언니 혜미의 주선으로 진우는 혜지의 집으로 초대되었다. 한번 만나나 보라고 아버지 어머니께 강하게 설득한 사람 역시 혜지 언니 혜미였다. 혜지가 그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만나달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꿈쩍도 안 하던 부모님께서 혜미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단 혜미는 부모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맏딸이었다. 형제 중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 게다가 신랑도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 최고 기업의 과장이었다. 물론 여기까지는 과거형이다.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지도 않으며 이제는 시댁이 부잣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마음속에 혜미는 큰딸이라는 기대 심리와 더불어 의지를 하게 되는 뭔가가 있는 믿음직한 존재인 거다. 그런 혜미가 엄마 아빠에게 한 말은 부모님 가슴에 절절히 와닿게 했다. 엄마 아빠, 저 믿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 잘 들어주세요. 저도 동생인 혜지를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 못지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실 때 두 동생의 부모는 저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김진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주변에서 너무도 부러워할 만큼 부잣집에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남편을 만나 주변에서 추가 인사 지겹게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지? 한 1, 2년은 저도 좋았어요. 하지만 7년째 살아오니 조건,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돈이 있는 만큼 까다로운 시댁의 잔소리, 절대 내 편 들어주지 않는, 아직도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아는 잘난 편. 그렇다고 내 맘대로 돈을 쓸 수가 있나. 직장 가져서 내 월급 내 맘대로 쓰고 싶어도 시부모님 번갈아 편찮으셔서 직장 다니는 거 꿈도 못 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무리 조건 맞춰 시집 잘 갔다고 해도 처음과 똑같이 잘 되기 어려워요. 처음 시작이 좋다고 그 시작이 끝까지 가란 법 없고요. 마찬가지로 시작이 나쁘다고 끝이 나쁘란 법도 없어요. 물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 김진우라는 사람,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진실되고 변하지 않는 순수함이 보였어요. 우리 서연이도 사람 볼 줄 아는 건지 집에 오면 진우 씨 얘기하더라고요. 이모부가 재밌게 놀아줬다고. 한 번은 자기 아빠보다 더 좋다고까지 말하더라니까요. 아이하고도 잘 놀아주는 걸 보면 분명 혜지 속 썩이지 않고 잘해줄 거예요. 우리 신랑보다 더요. 다른 조건 포기하는 대신 사람 하나만 보세요. 진우가 온다고 하자 혜지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보냈다. 뭐 예쁜 손님 온다고 아침부터 수선 피우고 그러냐? 그녀의 엄마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혜지에게 빈잔을 주었다. 에이, 왜 그러세요? 만나보기로 하셨으면서. 이왕 보는 거 안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주로 좋은 점을 보세요. 좋은 점이 뭐가 있간디? 말은 그래도 엄마가 혜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혜지는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애교를 부렸다. 엄마의 영원한 애물단지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다른 의미 있다면 저도 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귀에 안 들리는 거 그거 조금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런 놈이 너를 그렇게 올렸다냐? 아이 엄마,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장애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놔주려고 했던 거예요. 온전히 나를 위한답시고 그런 거였다니까요.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봐요. 자기를 위한 욕심은 전혀 부리지 않는 맑은 사람이라고요. 아휴, 그래.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엄마도 색안경 끼고 보지는 않으마.
하지만 아빠는 아직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거 알지? 혜지는 엄마 품에 고개를 묻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께 말씀 잘해주셔야죠. 나 엄마만 믿을 거야. 알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어디서건 통용되는 말 같다. 혜지의 말에 엄마는 딸 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진우가 온다고 하자 간단쟁이 때문에 운실을 하지 못하는 혜미와 언제나 바쁜 형부를 빼고는 가족 모두가 모였다. 그래봤자 부모님과 까칠한 남동생, 그리고 진우의 영원한 든든한 팬 서연이가 다였다. 진우가 집안에 들어서자 굳어있던 아빠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연세가 있어서인지 사람 보는 눈이 있던 혜지의 아빠는 한눈에도 진우가 괜찮은 놈이란 걸 알았다. 무엇보다 예의 바른 행동이 요즘 젊은 놈답지 않게 보였다. 그래, 앉아요. 아빠가 별 말씀 없이 진우에게 자리를 권하자 혜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 정도만 되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워낙 다혈질인 그녀의 아빠는 마음에 안 들면 자리에 앉히기는커녕 나가라고 소리도 지르는 괴팍한 노인네였다. 혜지야, 식사 좀 내와라. 그녀의 아빠는 이미 진우에 대해서 혜지와 혜미에게 충분히 들었던지라 그에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식사를 먼저 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진우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식사 예절도 잘 길들여져 있는 것이 보였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어른 먼저 수저들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니 예의는 있는 놈이군. 아무리 무섭게 혼내도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의 밥숟가락 먼저 드는 그의 아들을 보며 진우와 비교하고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혜지 아버지는 진우에게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다. 식사를 마치자 서연은 진우 손을 잡아 끌었다. 이모부, 나랑 놓아요. 낯선 사람에게 잘 가지 않는 서연이, 심지어 할아버지에게도 잘 가지 않는 서연이가 진우에게는 스스럼 없이 굴자 부모님은 조금 놀란 눈치였다. 진우는 서연이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도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고 서연이 행동을 다 받아주고 있었다. 혜미 남편과 달리 육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혜지를 많이 도와줄 듯 싶었다. 혜미 남편은 잘난 점은 많았지만 그 잘난 점 때문에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인 서연에게 엄하기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었다. 귀찮게 하면 소리나 지를 줄 알았지. 혜미가 두 아이 때문에 낑낑대고 있음에도 서연을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았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진우와 많이 비교되었다. 혜미 말 맞다나 단지 주위 시선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동안 진우를 반대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서연과 재미나게 놀고 있는 진우의 모습을 보더니 부모님은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헤어질 애들도 아닌데 일단 사귀는 것은 허락해 줍시다. 엄마의 말에 혜지 아버지가 소리를 빽 지를 줄 알았는데 웬일로 그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러다 뭔가 아쉬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참, 그놈 다 괜찮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 갈등하게 만들다니. 이미 그의 아버지는 진우를 마음속으로 허락하고 있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결국 진우였다. 아빠, 엄마, 진우씨 간대요. 진우가 가고 나면 부모님은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것이다. 혜지는 심사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의 부모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집을 나서는 진우 팔을 잡더니 무거운 입을 열고 천천히 말했다. 다음에 또 놀러 오게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기에 진우와 혜지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혜지는 진우와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다. 혜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을 만끽했다. 진우 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날, 혜지는 화장에 온 신경을 썼다. 설레며 떨리는 마음이라 눈썹 하나 그리는데도 손이 계속 떨려서 눈썹이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았다. 진우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어떤 분이실까? 궁금한 혜지의 가슴속에 개구리가 몇 마리 뛰어다니는 것처럼 심장이 폴짝폴짝 뛰었다. 진우 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지셔서 거의 누워 계셨다. 이제는 집이 아닌 요양소에 입원할 정도로 기력이 없으셨는데 오래된 알코올 중독으로 간과 췌장이 많이 손상되어 올해까지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지 진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다. 물론 혜지와 같이 있고 싶다는 이유도 보태어진 것이지만 아무 표정 없는 어머니를 뵙고 혜지는 처음으로 진우의 오피스텔로 놀러갔다. 진우와 단둘이 오피스텔에 있을 생각을 하니 혜지는 무지막지하게 두근거리고 좋은 한편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조금은 음흉한 상상을 했다. 진우 씨, 제 진짜 생일 선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 혜지의 생일인 음력 7월 7일, 7월 칠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뭔데요? 라는 눈빛으로 진우는 혜지에게 물었다. 저번 양력 생일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을 때 진우는 너무 당황한 기억이 있어 이번에는 혜지에게 꼭 맞추어 선물을 해줄 요량이었다. 혜지는 장난기가 다분한 얼굴을 하고 진우에게 다가가더니 손가락으로 머리를 집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녀는 조금은 에로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대단히 부드럽게 진우 발끝까지 가져갔다. 여기까지. 혜지 말의 뜻을 알아들은 진우는 예전과 달리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그녀를 꽉 안았다. 그러더니 손짓으로 말했다. 이미 난 혜지 씨 것이에요. 그 말에 혜지는 손발이 오그라들게 좋았다. 혜지는 진우를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흐뭇하기도 하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그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가 너무나 과격하게 진우에게 들이댄 나머지 그들은 바닥에 누워버리게 되었다. 혜지는 덕분에 진우 밑에 깔렸고 진우는 바닥을 손으로 짚은 채 그녀에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자신의 혀를 건넸다. 그녀는 문득 그의 표정이 궁금해져 실눈을 떠 그의 얼굴을 보았다. 뭔가 취해 있는 그의 몽롱한 눈을 보자 혜지는 저절로 흥분되어 두 팔을 그의 목에 부드럽게 휘감고 그의 혀를 자신의 혀로 집요하게 잡아당겼다. 전에는 수줍게 했던 키스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배우는 모범생처럼 이번에는 진우가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1시간이 넘는 기나긴 키스를 마치고 둘은 나른한 표정으로 나란히 누웠다. 딱딱한 바닥도 함께 누워 있으니 물침대가 부럽지 않았다. 혜지가 불편해할까봐 진우는 팔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이고 살짝 감싸 안았다. 혜지는 마치 아기가 된 양 진우의 품을 파고들었다. 아, 이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너무 좋다. 미치도록 좋다. 이 사람이 내 것인 것도 좋고 부드러운 입술도. 혜지는 진우에게 흠뻑 취해 있으면서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겼다. 이 사람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미워졌다. 미안한 마음의 혜지는 진우의 뺨을 조심히 어루만져 주었다. 진우는 싱긋 웃으며 자기 팔에 감겨져 누워있는 혜지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를 일으키고 팔을 잡아당겼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러고 보니
둘은 오피스텔에 오자마자 키스만 1시간 넘게 하고 있었다. 혜지도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치고 진우가 꺼내온 앨범을 보았다. 아주 어릴 때 사진부터 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그러다 혜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보았다. 어머, 이게... 혜지는 눈알이 또르르 굴러 떨어질 것 같이 눈이 커진 채로 진우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반응이 조금 쑥스러운지 손으로 뒷목을 긁었다. 그 앨범엔 뜻밖에도 진우의 누드 사진이 있었다. 완전 누드는 아니지만 거의 다 몸이 드러난. 혜지는 어디서 침을 삼켜야 할지 난감했다. 진우에게 안기거나 그를 안으면 그의 몸이 부드럽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가수 비 같은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심봤다. 혜지는 마음 같아서는 창밖에다 대고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꿀꺽 삼키고 나머지 사진들을 보았다. 물론 사진 전문가가 찍어주었으니 실물보다 더 근사하게 나왔겠지만 너무 예쁜 몸매에 혜지는 사진의 손길이 절로 갔다. 그러다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사진 누가 찍어줬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요. 동료? 그녀는 심장 속에 낙지가 들어간 마냥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 낙지는 이내 불덩이로 박히고 있었다. 이래저래 속상해진 혜지는 거친 숨을 억지로 고르고 다시 물었다. 동료면 남자? 그러자 진우가 고개를 내저었다. 혜지는 여자가 진우를 찍어주었다는 것에 결국은 질투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그 절절 끓는 뜨거운 용암은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혜지의 표정을 보니 그녀의 마음이 과히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진우가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사진을 배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여자 누드 사진 찍었거든요. 아, 네. 혜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눈동자가 뜨겁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온몸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지 바들바들 떨기까지 했다. 그런 그녀를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얼른 그녀를 안으며 진우가 달래주었다. 일이에요, 일. 걱정 말아요. 나에겐 혜지 씨만 여자로 보이니까. 혜지는 자신이 삐치는 게 너무도 유치한 초딩처럼 보일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질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아무리 진우 씨는 내 거다라고 머릿속에 수백 수천 번을 주입해도 그의 벗은 몸을 자기가 아닌 다른 여자가 보았다는 것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아이, 속상해. 진우는 혜지가 삐쳐서 당황을 했지만 사소한 것에도 질투하는 혜지가 귀엽고 예뻐 보였다. 그리고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고맙기까지 했다. 진우는 삐친 혜지를 달래려 그녀를 안고 숨도 못 쉬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기며 혜지는 조금 누그러진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그래, 이제 진우 씨는 내 거니까. 완전 내 거. 유정의 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부터 진우는 유정과의 만남이 더 잦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진우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이의 사위라고 정의로운 상태였다. 그들이 처음 의도와 달리 점점 커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시작은 억지로 맞춰진 짝이었지만 서로의 닮은 점 때문에 심심치 않게 자주 만나고 있었다. 그러다 정이 들었는지 시간만 맞으면 의뢰 약속을 정하기도 했다. 회사를 완전 그만두고 다시 연극 무대를 전전하고 있는 유정을 만나기 위해 진호는 오늘 그녀가 있는 극장으로 향했다. 아무리 그래도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는 유정에게 그는 신선한 충격을 느끼기도 했다. 부잣집 딸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 일에 성공을 하려면 밑바닥부터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의 반듯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남자를 껌같이 하찮게 여기는 점만 빼면 유정은 참 괜찮은 여자였다. 유정씨, 무대 바닥을 닦고 있는 유정을 향해 진호가 손으로 인사를 했다. 왔어요? 별로 반가운 얼굴도 아닌, 그렇다고 시큰둥한 얼굴도 아닌 딱 중간쯤의 얼굴로 유정은 진호를 맞이했다. 왔어요? 이게 뭐야? 좀 반갑게 맞이해주면 덧나나? 왜 이러실까? 은근슬쩍 말을 놓으시고. 남들이 보면 우리 사귀는 줄 알겠네. 남들이 보면 진짜 사귀면 되고. 능글거리는 진호를 요리할 줄 아는 유정이기에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를 상대했다. 솔직히 나하고 사귀고 싶다고 말을 해요, 말을. 괜히 빙빙 돌리며 아닌 것처럼 호박씨까지 말고. 그럼 내가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줄 건가요, 유정씨? 유정은 걸레질하던 대걸레를 턱에 받치고 팔짱을 낀 채로 셀쭉하게 말했다. 꿈이 참 야무지시네요. 좋아요, 까짓 거. 하는 거 봐서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서로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진호는 이내 정색을 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에이, 그렇게 내숭 떨지 말고 서유정 씨, 우리 사귀읍시다. 그의 말에 유정은 이기죽거리더니 진호에게 대걸레를 던져주며 말했다. 됐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말고 이왕 온 거 청소나 좀 도와줘요. 그녀다운 대응에 진호는 웃음을 참으려 해도 웃음이 새어나왔다. 알았습니다. 그럼 일단 청소하고 마저 얘기하기로 하죠. 진호가 팔을 걷고 청소를 도와주자 유정은 그가 볼세라 돌아서서 씩 웃음을 지었다. 볼수록 괜찮단 말이야. 청소 하나에도 진지하게 몰두하는 진호에게 유정은 자꾸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